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은 특별히 이제 로봇과 연결되어서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 로봇 이전에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이제 스피커 연결돼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 AI 스피커라고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ICBM 기술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에 의해서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고요. 또 모바일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죠. 학습할 때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들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로봇에 의한 문학, 예술 창작 분야, 그 다음에 경영이라든지 많은 전문가 분야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로봇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 메디컬 로봇,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용 로봇,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환자라든지 노인분들을 돌보는 케어 로봇, 돌봄 로봇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대화 상대가 되는 소셜 로봇, 그리고 군대에서 군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전투용 로봇, 그리고 사람하고 아주 똑같이 생겨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존재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를 할까요? 셀프 드라이빙 카, 또 커넥티드 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사람이 없이 운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 대신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들이 갖춰져 있는 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가 이제 연결이 돼서 앞차와 뒷차가 잘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네트워크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마치 한 대인 것처럼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시기나 정보들이 연동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운전하는 거와 앞뒤의 자동차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의 밀집도가 더 커지고 안전해지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CF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밑에 제가 자료를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외국 자동차 한 군데에서 올렸던 CF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한국 자동차에서 올렸던 CF입니다. 둘 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선전을 하는 건데, 한국 자동차는 이제 2017년도에 현대가에서 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앞에 이제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가 기절한 운전자를 놔두고 스스로 운전해서 이렇게 귀신을 피해가는 그런 이제 CF가 현대에서 만들었고요. 약 이제 2년 뒤에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역시 귀신이 나오는 장면인데, 산길에 자동차가 가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쓰죠. 귀신이 점점 다가와서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절해 있을 운전자를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놀라서 갑니다. 자, 이런 CF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한 이제 서막을 알리는 CF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미국에 있는 그 SAE라고 해서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 여기에서 만든 J3016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제 NHTSA,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교통안전국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등급을 전부 5등급을 나눴고 SA는 6등급을 나눴는데 뭐 거의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0등급부터 4등급까지인데 4등급을 좀 더 세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부터 2까지는 인간 운전자가 도로 상태를 파악하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사람한테 있죠. 운전에 대한 책임, 사고에 대한 책임. 그런데 이제 3, 4, 5부터는 자동차의 시스템이 도로를 파악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고요. 이때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레벨 0은 자동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죠. 운전자가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핸들 조정, 감속, 가속,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다음에 길 앞에 누가 있는지, 뭐 등등등 다 사람이 합니다. 레벨 1은 자, 운전자를 자동차가 보조하죠. 보조하기 때문에 핸들, 가속, 감속 그런 거를 어떤 때는 사람이 하고 어떤 때는 자동차가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감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하죠. 그다음에 레벨 2는 이제 부분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들을 차가 하고 차가 앞에 장애물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래도 핸들에 사람의 손을 얹어야 됩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레벨 3부터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고요. 위급 상황이라든지 피치 못할 도로 환경에서만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4번하고 5번은 완전 자동화죠. 완전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이상하구나.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운전하고 5는 이제 도로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고 운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2020년도 초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는 레벨 2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떼고 가속, 감속,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뭐 장애물 인식 이런 걸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사고 나면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대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2020년 연말부터는 이제 3에 해당되는 자동차 수입을 허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는 레벨 3 정도의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구글이나 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레벨 4 정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가 이번에는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화가 딥드림이 그렸던 그림이 최초의 그림이 1억 원의 경매에 낙찰된 적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델프트 공대가 같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화풍을 AI가 공부를 해서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벤자민이 SF 영화인 선스프링이라는 대본을 아주 짧긴 하지만 대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사에서 인공지능의 작곡가, 인공지능 작곡가죠. 플로우머신을 이제 재즈풍 노래를 작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공지능이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자,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들이죠. 자,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실제 제가 수락산 정상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딥드림 제너레이터에다가 줬더니 불과 10분도 안 돼서 네, 고호풍의 사진을 만들어 줬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고호풍이죠. 자, 그래서 여기 구글의 인공지능은 고호풍의 그림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로서 AI가 나오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지 소유권, 이득 뭐 이런 문제들이 요즘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 전문가로서의 AI인데 IBM의 왓슨이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AI로 등장을 했고요. 인간 명의보다 2배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한 8군데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타임지의 표지에 이런 거를 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Can Google solve death? 구글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당연히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그때를 위해서 IT, 특히 4차 산업혁명의 AI를 통해서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하겠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줬던 특집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결국 인간의 무병장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여기 이 썬 마이크로시스템사의 설립자인 빈노드 코슬라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의학에서 이렇게 생물학보다는 데이터 과학이 기여하는 게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의 약 80%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원래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와서 유방을 제거했고요. 나중은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자궁암에 걸리기 전에 또 자궁 적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I know my children will never have to say mom died of
ovarian cancer. 이게 자궁암인데 우리 엄마가 자궁암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결단코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왜냐면 미리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의 질병 예보를 한 걸 가지고 미리 수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로봇 수술 점점 의사의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AI에 의해서 역할들이 대체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교육 로봇도 마찬가지죠. 주로 교육하면 이제 어린아이를 상대하죠.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로봇들이 이렇게 개발이 쭉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KT나 SK에서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로봇을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 여기 그 털이 많은 아이가 있는데 그 로봇이 있는데 이게 주로 자폐 아이들 교육시켜주는 보통 자폐아 선생님보다 더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여러 가지 학습들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위험을 찾아가는 AI 로봇,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AI 로봇이 가죠. 자, 이미 산업 현장에서 많은 로봇들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하고 있고 화성 탐사할 때 큐리아서트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들이 탐사 로봇으로 보내졌고요. 세월호 사건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옥토퍼스처럼 돼 있죠. 우리 해양연구소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소에 있는 AI 로봇선이 실제 그 세월호 사건 때 밑에 이렇게 투여가 됐는데 시계가 너무 시계가 혼탁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위치 이런 데서 AI 로봇이 들어가서 단순한 사람의 팔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똑똑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케어 로봇은 이제 사람을 케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시중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머리도 이렇게 빗겨주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침대나 소파 같은 데 놓아주기도 하고 또 청소하는 로봇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보살펴주는 케어 로봇도 역시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돼서 점점 많이 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셜 로봇은 인간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로봇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읽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대화도 해주고 하는 게 소셜 로봇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셜 로봇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나와 있는 이제 소셜 로봇이죠.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걸 인수해서 요즘 이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형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귀여운 로봇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주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것도 있고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이 소셜 로봇은 이렇게 성인용입니다. 성인용 소셜 로봇인데 이 소셜 로봇이 이제 발달이 되면 이렇게 진짜 성인용 로봇이 나와서 지금 이제 소셜 로봇 중에 하나가 스파우스 로봇이랑 있습니다. 배우자 로봇, 배우자 역할까지 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셜 로봇도 요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투형 로봇 플랫폼 M이죠. 여기 이제 이게 로봇입니다. 생긴 걸 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로봇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지가 알아서 사물을 인식하고 쫓아가고 총도 쏘고 명령도 하고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북한군인데 우리나라 하나테크윈에서 테크윈에서 옛날에 삼성 테크윈이 바뀐 건데 이렇게 센트리 가드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초로 쓰는 로봇이죠.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런 전투용 로봇은 주로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옹호하는 논쟁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랜스 휴먼 그리고 휴머노이드, 트랜스 휴먼, 트랜스. 자, 트랜스는 지금 여기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인공이 굉장히 몸이 아파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보조 로봇 기구를 딱 채우니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으로 바뀌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는 겁니다. 휴먼에 부착이 돼서 인간의 능력들을 배양시켜주는 인공지능 로봇 기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엣지 오브 투머로우라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도 그런 게 있죠. 여기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AI 로봇을 이렇게 입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인데 입으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는 사람들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이 스타워즈에 보면 자 이런 것처럼 스톰트루퍼가 나오는데 이 스톰트루퍼하고 비슷한 웨어러블 로봇을 러시아가 만들었습니다. 실제 안경 여기에 이제 구글의 안경처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에도 많은 것이 들어 있어서 일반 보통 군인들 한 10명이나 20명을 이 옷을 입으면 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안 컴배트 스위트라선 2017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입으면서 사람과 로봇 사이를 이제 오가는 그 트랜스 휴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짜 이제 휴머노이드는 여러분들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요즘에 이제 웨스트월드라는 여러분들 미국의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웨스트월드에 지금 시즌 3까지가 했는데요. 시즌 1부터 보시면 휴머노이드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딥러닝 이야기를 많이 하죠. 딥러닝은 제가 그 구조면에 있을 때 보통 사람의 뇌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의 뇌를 흉내낸 이제 그런 기계학습법의 하나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사람의 뇌구조입니다. 뉴런인데요. 하나의 세포죠. 세포의 핵,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또 뉴런에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델화 시킨 게 바로 뉴럴넷입니다. 뉴럴넷. 그래서 앞쪽에 출력이 있고 이게 출력이 이렇게 나가죠. 출력이 있고 출력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값에 의해서 그 값보다 크면 1, 작으면 0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그대로 여기 수상돌기를 그대로 흉내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대로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이렇게 흉내를 냈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이게 히든 레이어, 중간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인풋 데이터들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보통 피처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입력으로 줘서 이 경우는 출력을 뭐라고 할 거냐, yes냐, no냐 아니면 뭐로 구분할 거냐 하는 것을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로 바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딥러닝을 배우게 되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 등급을 보면 ANI, AGI, ASI 이렇게 구분합니다. 위크 아주 약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G는 제너럴 인공지능, 일반적인 인공지능, 범용, 그다음에 슈퍼 AI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크 AI는 현재 지금 딥러닝 이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파고, 아까 IBM 왓슨 이런 것들이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인공지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너럴은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치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잘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 커즈웨일이라고 구글의 기술 이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204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지점이 올 거다. 그게 이제 특이점입니다. 2045년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 사람인지 인공지능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존재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EU에서 AI에 전자인간이라는 법인 인격체를 부여한 이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인조인간 로봇이 사람하고 동등하지는 않지만 자연인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전자인간이라는 법인 자격을 부여받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 AGI, ASI로 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